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본다. 저 멀리 아주 약한 빛의 알갱이 하나가 좁은 틈 두 개를 향해 날아간다. 딱 하나뿐이다. 그 빛이 지나간 자리에 스크린 위점 하나가 남는다. 다시 하나, 또 하나, 수만 번을 반복한다. 처음엔 그저 아무렇게나 흩어진 점들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점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무늬가 떠오른다. 빛 알갱이 하나하나는 제멋대로 날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수없이 많은 개별적 사건들이 쌓이자 하나의 질서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이 실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빛이나 아주 작은 입자를 하나씩 쏘아 보내도 그것을 충분히 반복하면 결국 물결이 만드는 간섭무늬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확인됐다. 낱개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무수히 반복되고 누적되면 필연적인 무늬를 그려낸다. 이 무늬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오늘 하루도 사실 이 무늬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흔히들 원인이 결과를 끌어당긴다고 말한다.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과 닮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을 신비로운 힘으로 포장하면 순식간에 의심스러워진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뼈대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저 스크린 위의 무늬와 다르지 않다. 하나의 선택, 하나의 감정, 하나의 반응, 낱개로 보면 별것 아닌 그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무늬를 그려낸다. 그렇다면 그 낱개의 사건들을 쌓아 무늬로 엮어내는 장치는 어디에 있을까? 다른 곳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다. 뇌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뇌는 먼저 그림을 그려둔다. 조금 전까지 겪은 일, 오래전에 새겨진 습관, 방금 품었던 기대,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 다음 순간에 무엇이 올지 미리 스케치해둔다. 그리고 실제 감각이 들어오면 그 스케치 위에 감각을 덧칠해서 하나의 지각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은 순수한 바깥 정보가 아니라 과거가 미리 그려둔 밑그림과 지금의 감각이 뒤섞인 합성물이다. 이 합성이 끝나면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방금 완성된 지각은 그대로 다음 스케치의 재료가 된다. 두려움을 느끼며 완성한 지각은 다음 순간의 밑그림에 다시 두려움을 새겨놓고 안도하며 완성한 지각은 다음 밑그림에 안도의 색을 남긴다. 그렇게 하나의 지각이 다음 지각을 끌어당기고 그 지각이 또 다음 것을 끌어당기며 순환한다. 이 순환에는 멈춤이 없다. 끌려오면서 동시에 다음 것을 끌어당기는 이 작동이 잠든 순간을 빼고는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이 순환은 눈치채지 못한 채로도 하루 종일 돌아간다. 아침에 문자 하나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로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라는 재료가 섞여 들어가면 그 재료는 그날 만나는 사람의 무심한 말투를 유독 날카롭게 덧칠하고 그렇게 완성된 지각은 다시 다음 대화를 더 방어적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어 넘어간다. 반대로 아침 햇살 한 줌에 안도라는 재료가 먼저 섞여 들어가면 같은 말투도 그저 무심함으로 가볍게 지나간다. 사건은 똑같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먼저 섞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무늬가 이어진 것이다. 이 순환에 끼어드는 재료는 머릿속 기억만이 아니다. 몸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어젯밤 잠을 얼마나 잤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 전부가 다음 스케치에 색을 더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가 하나 더 있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선 이 땅. 지구는 사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구와 그 위를 감싼 얇은 공기층 사이에서 지구는 초당 8번 남짓되는 속도로 스스로 낮게 떨고 있다. 사람이 살갗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떨림이지만 이 행성 전체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땅의 떨림이 우리 뇌파와 실제로 맞물려서 몸이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실험실에서 이 떨림을 인공적으로 훨씬 강하게 증폭시켰을 때는 뇌파가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된 적이 있지만 자연 상태의 미약한 떨림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가능성 있는 재료라고만 정직하게 남겨두는 게 맞다. 지어낸 확신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굳이 꺼낸 이유는 우리가 재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머릿속 기억과 감정만이 아니라 몸이 서 있는 이 행성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언젠가는 그 배아표 어딘가에 이름을 올릴 후보다. 지금 확실히 아는 재료와 아직 확인 중인 재료를 구분해두는 것. 그것이 이 순환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첫 번째 태도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다. 스크린 앞에서 낱개의 빛이 쌓여 무늬가 되듯 내 삶 앞에서도 낱개의 선택과 감정과 반응이 쌓여 하나의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쌓임을 설계하고 다시 재생하는 장치, 재료의 배합 비율을 정하는 레시피이자 그 레시피를 실제로 조리해 눈앞에 내놓는 조리 도구,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뇌다. 뇌는 과거를 재료 삼아 다음 순간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 위에 실제 감각을 덧칠해 지금을 완성하고 완성된 지금을 다시 다음 재료로 되돌려 넣는다. 원인이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말이 신비롭게 들렸던 이유는 이 순환이 너무 촘촘하고 빨라서 재료가 조합되는 과정 자체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 잠깐 이 순환의 속도를 늦춰본다. 첫째, 숨이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공기가 코 속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을 그대로 느껴본다. 아랫배까지 내려보낸 뒤 잠시 멈추고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쉰다. 이 리듬을 8번쯤 반복하면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저절로 풀리는 순간이 온다. 둘째, 스케치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몸이 이완된 채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미리 그려두고 있는 밑그림을 가만히 지켜본다.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예감, 어떤 감정이 밀려올 것 같다는 짐작, 그 밑그림이 실제 감각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셋째, 재료를 되짚는 일이다. 오늘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떤 감정과 선택이 다음 순간의 재료로 흘러들어갔는지 하나씩 떠올려 본다. 두려움을 재료로 넣으면 두려운 장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안도를 재료로 넣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안도가 찾아온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그린 그림 위에 세상을 덧칠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본다. 넷째, 그저 앉아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는다. 애쓰는 마음조차 하나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그저 숨이 들고 나는 감각에만 머무른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다음번 어떤 확신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지금 처음 온 것인지 오래전부터 조합되어 온 것인지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틈이 생긴다. 이 4단계를 거치고 나면 조금 전까지 당연하게 느껴졌던 하루의 무늬가 살짝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까는 그저 벌어진 일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사실은 몇 걸음 전에 내가 흘려보낸 재료의 결과였다는 게 어렴풋이 만져진다. 그 만져짐 하나만으로도 다음 재료를 고를 때 아주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생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힘의 정체가 신비로운 우주의 손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재료를 배합하고 있는 내 머릿속 장치라는 것,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다. 우주 저편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손을 뻗는 게 아니라 관자놀이 안쪽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이 조리 도구가 매 순간 다음 장면의 재료를 다시 계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이 남는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하루라는 무늬는 어떤 낱개의 사건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 나는 매 순간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다음 순간에 흘려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이 순환을 만드는 장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하나뿐이지 않을까?